2021년 보육사업 안내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2차 시) 보육교직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보육교직원 자격 및 관리, 보수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육교직원의 자격과 경력, 보수교육 관련 내용입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는 원장 및 교사의 자격 기준, 그리고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하는 교직원 배치 기준, 교직원 임면, 교육 관련 교과목 학점,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 및 실시 기준, 보수교육 실시 기준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럼 보육교직원 임면 부분에서 일부 수정 보완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은 가능한 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고 이번에 문구를 일부 수정했습니다. 이거는 근로기준법상의 법령 용어를 선택해서 일부 수정한 내용입니다. 또한 올해 추가한 내용으로 3.1절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해당되니 불가피하게 근로기간을 따로 정하여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해당 일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임면보고 미대상자 구비서류 안내 부분인데요. 지침 189쪽에 해당됩니다. 지난해까지는 임면보고 미대상자로 파견인력, 특별활동 강사, 보육 실습생 등으로 규정하였으나 올해부터 미대상자에 대체조리원, 대체조리사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짧은 기간, 긴급한 현장 인력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서 채용과 배치가 용이하도록 개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부분입니다.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전임 의무가 있으며 다른 시설 업무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무시간 중에는 상시 그 업무에 종사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장이 근무시간 중에 대가를 받고 강연, 토론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지난해까지는 특별한 경우에 12시간 내 공청회, 발표회, 강연, 토론하는 행위는 허용하였었던 사항입니다. 덧붙여 올해 21년부터는 공청회, 발표회, 강연, 토론 행위를 함에 있어 긴 이동시간 등으로 인해 부득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승인과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부분입니다. 페이지 231쪽에는 각 분야별로 규정하던 사항을 공통사항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각 교육별로 성별 영향평가 공고사항을 반영하여 성인지 교육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변경하였고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사후관리 교육 내용에는 어린이집 성문제 대응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보조 연장 보육교사 지원, 대체교사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보조교사 지원 사업 파트는 20년 2월 보육사업 안내 수시 개정 통보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대체교사 지원 사업 또한 지원 단가를 월 200만 27만 천 원으로 반영하였으며 지원 사유에 몇 가지 추가되었습니다. 우선 보육교사 권익 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의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 지원 일수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상시 지원 사유로 어린이집 사후 방문 컨설팅 지원에 회당 1일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배양 검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3주 내지 8주의 기간 동안 대체교사가 지원됨을 표 아래에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한 경우 그 대체교사에 대해 1년 내에 임면보고하였다면 임면보고 시 구비서류가 불필요함을
지침에 명시하여서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보조교사 지원 사업 파트는 20년 2월 보육사업 안내 수시 개정 통보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다만 이번에 추가된 내용은 바유의사항으로 그 내용은 운영 정지나 폐쇄가 확정된 어린이집에 대해 그 전일까지 인건비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한다는 인건비 지원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부분입니다. 인건비 지원 단가 부분은 월 100만 1,000원이며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월 12만 원입니다. 인건비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미충족하는 달을 포함하는 2개월까지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육교직원 관련 기준 및 복무관리, 보조 연장보육 전담교사, 대체교사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 개선비 지원, 인건비, 국공립 및 취약보육 어린이집 중 정부 인건비 지원 승인을 받은 어린이집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비율은 30에서 100%입니다. 처우 개선비, 인건비 지원 시설 여부와 관계없이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교사겸직 원장 지원비,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봉 인정 기준, 시간 단위 합산 경력 인정 방법, 개정 전 보육교사에 한하여 주당 30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호봉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야간 연장 보육교사로 6시간 이상 근무 시 1일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개정 후 주 40시간 미만 근무 보육교직원 호봉 인정. 다만 육아기 단축 근무 및 야간 연장 보육교사로 6시간 이상 근무 시 1일 근무 경정으로 인정합니다. 개정 사유, 시간 단위 산출 방법을 보육교직원 경력관리와 동일하게 변경하였고 보육교사에 한정하지 않고 조리원 포함 보육교직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육아기 단축 근무의 경우 6시간 이상을 1일로 인정 명확화하였습니다. 호봉 승급, 개정 전 호봉 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2일자로 2회 시행하였습니다. 개정 후 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시행합니다. 적용 시기는 21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호봉관리 시스템 개발 이후에 시행하게 됩니다. 개정 사유, 호봉관리 시스템 개발을 전제로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를 준용하여 매월 호봉을 승급하게 됩니다. 휴직 시 호봉 인정 범위, 개정 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호봉 획정 시 경력기간으로 산입합니다. 개정 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유사산휴관, 가족돌봄 휴직 기간을 호봉 획정 시 경력기간으로 인정합니다. 개정 사유, 근로기준법 및 일가정 양립 관련 휴직 시 호봉 인정합니다. FAQ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언제부터 변경된 호봉 기준이 적용되나요? 21년 1월 1일 이후 호봉 산정 시부터 21년 1월 1일 이후 경력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원장 인건비 지원, 개정 전 신규 인가를 받은 정원 21인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은 당해년도에 한하여 20인 이하여도 예산 사정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 후 신규 설치한 정원 21인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은 설치일로부터 1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 사유, 당해년도에 한하여 지원 시 설치 일자에 따라 지나치게 짧은 유예기간을 가지게 됨에 따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아 어린이집 지원, 개정 전 교사 3인 중 1인은 반드시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개정 후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교사 3명 중 1명은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로 배치해야 하고 장애아동 복지법에 따라 취약하지 아니한 만 3세 이상 장애아 반에 특수교사 및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유치원 가정 특수교사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개정 사유, 특수교사 배치 기준 3명당 1명인지 2명당 1명인지 혼선 방지를 위해 영유아 보육법과 장애아동 복지법의 특수교사 배치 기준 분리 기술하였습니다. 장애아 어린이집 지원 개정 전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 중 장애아반 담임교사 지원비 30만 원, 비장애아반 담임교사 지원비 1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정 후 장애아 현원이 1명 이상인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 수당, 장애아반 담임교사 30만 원, 비장애아반 담임교사 10만 원, 기존 근무자가 해당 월에 신규 자격 취득 시 취득일 2월부터 지급합니다. 개정 사유, 수당은 장애아 현원 1명 이상 재원하여 장애아반을 운영하는 경우에 지원하고 신규 자격 취득자 수당 지급 시점을 명확하였습니다.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 개정 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개정 후 육아기 및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주 30시간 기준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 지원 가능합니다. 개정 사유, 육아기 및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의 경우에도 담임교사 업무를 위해서는 최소 주 30시간 이상 근무가 필요하다는 걸 명확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 보육사업 안내 2차 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